잠 구하기 전에 혹시 공부 많이 해보셨어요? 산미 블렌드 어떻게 추출할지? 공부 안 했어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책 있어요. 이거 탱크님 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 제 건데? 맞아, 나 이거 모르고 있었어. 진짜, 내 건지 몰랐어. 진짜 나 선물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내 거였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보문동에서 로이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행크 김태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쇼 이제 고정 게스트. 행쇼 요즘 조회수 어떤 것 같아요? 행쇼? 조회수? 썩 좋진 않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가 매장에서 리테일 그라인더로 EK를 쓰고 있잖아요. EK43.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라이트한 블렌드나 에스프레소로 좀 추출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EK 특성인지 뭐 물리적인 특성인지 제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좀 향미가 나와주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추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해보려고 마음의 스승이자 또 라이벌이자 라이벌 맞잖아요. 아니요? 맞아. 도움 주실 분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대의 라이벌. 라이벌이요? 아닌가요? 무슨 라이벌이죠? 저희 오른쪽에 저희 김규현 대표님은 항상 이제 저희 컷탐생에서 탐구생활, 특히 이제 로스팅 이제 프로파일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영상 찍어주셨었는데 에스프레소도 이제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로스팅 컨설팅 하면서 자연스럽게 에스프레소 추출 컨설팅까지 들어갑니다. 산미 블렌드를 추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제 컨설팅 하시다 보면 꽤 많으시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미리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게시판에 한번 제가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신 이제 궁금한 게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이제 1대2 비율 정도 이제 적정 바스켓 용량에 맞춰서 1대2 비율 정도로 추출을 하고 있고 라떼류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8g에 한 30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라떼류는 조금 더 농축된 농도감을 있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라떼 순으로 이제 좀 진하게 세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라이트 로스팅 커피를 이제 판매할 때 메뉴마다 세팅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또 라이트 로스팅이 오히려 좀 배전도가 높은 원두보다 그게 더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이제 지켜줘야 되죠. 끝이에요? 물론 그라인더 세팅이나 도중량이나 다 달라져야 되긴 하겠으나 일단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는 접근 자체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이제 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이제 로스팅이 될 때 열이 덜 들어갔잖아요. 네. 열이 덜 들어가서 이제 말 그대로 생두의 세포벽에 섬유질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덜 됐어요. 다크로스팅은 좀 무르잖아요. 네. 이제 잘 부서지고 네. 이렇게 들고 막 흔들면 짱짱 잘라버릴 소리가 나고 근데 라이트 로스팅 커피는 그렇지 않죠. 좀 묵직한 느낌도 들고 잘 안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라인더가 갈기를 가끔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커피들도 있고요. 자, 이 말은 굉장히 밀도 높고 딱딱한 커피다 보니까 분쇄도가 가늘어져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넓게 해줘서 물이 잘 침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어요. 어떤 거죠? 자, 라이트 로스팅 에스프레소 추출해 보셨나요? 안 해봤죠. 이게 똑같은 분쇄도라도 배전도가 높은 커피를 추출을 할 때랑 배전도가 낮은 커피를 추출할 때 이제 바스켓에서 추출되는 게 다릅니다. 포터필터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다크로스팅을 기준으로 세팅을 딱 했을 때 네. 라이트 로스팅 커피를 추출을 하면은 폭포처럼 쭉 쏟아져 나오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압력이 안 생겨서 홀딩을 못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그냥 쭉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에스프레소가 아니잖아요. 네. 압력이 안 걸리면은 에스프레소가 아니게 되니까 네.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가늘게 분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만 넓힐 뿐만 아니라 네. 압력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제 좀 분쇄도를 또 얇게 가져가는 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요. 이제 왜 라이트 로스팅은 조금 다르게 분쇄도가 다르게 달라져야 되냐? 일단 다크 로스팅은 약간 스펀지 같은 상태죠. 이제 로스팅 통해서 이제 분해도 많이 됐고 팽창도 많이 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하기도 하면서 스펀지 같은 상태니까 잘 변형이 쉽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는 과정에서 압력을 통해서 이 빈틈이 잘 메꿔집니다. 그래서 다크로스팅은 상대적으로 처음에 추출 초반이랑 후반이랑 유량이 되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잘 메꿔진다는 게 이제 미분들이 이동해가지고 네. 빈 공간을 채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트 로스팅의 경우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변형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자, 물이 이제 처음에 통과를 할 때는 작은 성분들이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네. 근데 그 틈을 잘 못 메워주는 거죠. 그러면 길이 넓어지기만 할 뿐이니까 유량이 증가하는 게, 추출되는 유량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크 로스팅에 비해서 이제 라이트 로스팅은 이제 홀딩이 잘 안 되는 편이죠. 네. 라이트 로스팅은 왜 미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잘 메꿔주질 않는 걸까요? 일단 미분 자체가 무거워요. 아, 미분 자체가 무겁다. 그러니까 부피는 비슷하잖아요. 네. 부피는 비슷한데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이러면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분쇄도를 더 얇게 네. 가져가가지고 미분의 양도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분조차도 무겁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입자들끼리 서로 엉켜 있으면서 커피 입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필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분이라고 갑자기 순간 이동을 딱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물이 지나가는데 물이랑 같이 녹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휩쓸려 나가는 거다 보니까 네. 다른 입자에 걸러지는 거죠. 다만 그 미분들이 홀딩을 하는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는 거다. 네, 라는 게 다크 로스팅과의 차이점입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이거 쏙쏙 되는데요? 이거 쏙쏙 돼요? 사실 뭐 그냥 어떤 콩을 갖다 줘도 저는 뭐 처음 보는 콩 5분, 내 콩 1분. 실제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끝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라이트 로스팅은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24년 초까지 카페를 운영했잖아요. 접근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음료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은 게요. 에스프레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완성된 하나의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로 마셨을 때 가장 밸런스가 좋도록 향도 충분히 나와줘야 되고 뭐 쓴맛이나 단맛이나 신맛이나 뭐 질감 성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골고루 이제 느껴져야 되죠. 하지만 이제 아메리카노는 물은 뭔가 이제 하나의 완성된 재료라고 음료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에스프레소로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농도가 됐을 때, 아메리카노의 농도가 됐을 때 커피의 밸런스가 맞아지도록 에스프레소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좀 더 단맛, 묵직함을 잡아줄 수 있는, 물론 에스프레소로는 묵직하지만 희석이 되면 가벼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이제 셔지기도 하고, 에스프레소는 시지 않았는데, 쓴맛이 났는데, 아메리카노 만드니까 셔지더라.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런 이제 무거운 쓴맛 성분들 또는 이제 무거운 향, 달달한 맛, 이제 그런 것들이 못 나온 경우다 보니까 그것들까지 추출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율을 늘려서 아메리카노의 재료를 충분히 넣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라떼를 보면은 우유가 하나의 완성된 음료잖아요. 네. 음료이자 재료이고 에스프레소도 하나의 음료이자 재료입니다. 얘네들끼리 서로 완성된 것끼리 붙으면은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기름 성분이 애프터 테이스트를 길게 늘려줘요.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애프터 테이스트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여기서 쓴맛이 나오잖아요. 우유에도 기름이 있죠. 유지박이 있죠. 네. 자, 만나면은 애프터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쓴맛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제 쓴맛 성분들이 좀 덜 나오도록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뭐 단맛을 더 추출해야 돼라고 하기에는 우유 자체가 단맛이 있어요. 우유가 단맛을 담당을 해줄 테니까 에스프레소 단맛을 더 끌어내야 돼라고 우리가 이제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단맛을 끌어내려다가 쓴맛이 더 나오게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의 역할은 향을 더해준다. 그리고 이제 커피 특유의 산미를 더해준다. 이 정도에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라떼 재료에서 우유가 베이스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라떼라든 카페라떼 음료를 만들어주기 위한 커피 성분만 딱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딱 이제 비율을 낮게 추출했을 때가 딱 이상적인 겁니다. 쏙쏙.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궁금하셨던 질문이 이제 에스프레소 전용 그라인더를 추출할 때랑 리테일 그라인더를 추출할 때랑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바리스타마다 결의가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공통적인 걸로 접근을 해보자면 어떤 그라인더를 쓰느냐보다는 좋은 그라인더냐 혹은 조금 더 보급형 그라인더냐 뭐 고가 그라인더냐 아니면 저렴한 그라인더냐가 더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분쇄 품질도 품질이고요. 그리고 좀 보급형 그라인더 경우에는 이게 못 갈아내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보급형 그라인더로 처음에 매장 오픈했을 때는 보급형 그라인더로 좀 더 라이트한 커피를 이제 추출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고가의 그라인더로 이제 블렌드를 추출을 하자, 좀 다크한 블렌드 추출을 하자라고 접근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일단 그라인더 성능이 어느 이상은 받쳐줘야지 에스프레소 추출할 만큼의 라이트 로스트 분쇄 입자 품질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판매량이 늘어난다. 좋은 그라인더, 온디메드 그라인더로 좋은 걸로 가능한 비싼 걸로 지원 가능한가요? 저 뭐 다른 분 매장에서 한번 해봤는데 게이자 추출해봤는데 와
좋더라고요. 잘하네. 네? 저도 갖고 싶어요, 그거. 네, 저도 써봤습니다, 저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진짜 갖고 싶다고요. 좋았어요. 네. 오케이. 어떤 거 쓰셨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280. 네, 네. 그리고 어떤 거? 280. 아이폰 280. 네. 저 여기 있잖아요 쇼룸에. 맞아요. 좋죠. 좀 이따 견적서 드릴게요. 견적서요? 사실 요즘에 새로운 툴이 나오다 보니까 툴들의 그 효과, 기능, 이제 개별적인 툴들의 기능에 대해서만 파편적으로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도구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까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툴이 너무 많으니까요. 내 추출 환경에 필요한 게 약간 이제 뭉심을 풀어주는 거다, 좀 압력을 좀 더해주는 거다. 왜냐면 홀딩이 잘 안 되니까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할 수도 없고, 가늘게 하면은 더 써지거나 오히려 또 압력이 더 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네. 생기잖아요. 네. 이거를 좀 압력을 더 많이 좀 압착을 시켜야 되는 환경이라거나 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은 진동을 해가지고 포터필터 진동을 해가지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것들도 네. 막 생기고 이제 그러던데. 저는 이제 저거 이렇게 회전형을 레벨링 툴이죠. 네, 저는 정말 레벨링의 목적으로만 쓴다. 위에를 평탄화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쓴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지금까지는 그걸로 인해서 압착이 일어나는 효과를 준다던가 탬핑의 효과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회전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사람 힘으로 누르는 힘과 힘의 한계를 돌려주면서 그 공극을 메꿔주는 건데, 입자들이. 근데 돌리면 돌릴수록 사실은 억지로 좀 우겨 집어 넣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돌리면 돌릴수록 원심력이 작용해서 이제 원 외부 쪽으로만 퍼지면서 이제 압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가운데가 집중되는 추출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현상들 때문에 굳이? 저도 처음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거 균일하게 안 퍼지는데 저게 추출이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근데 막상 비교해보니까 이게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되냐 안 되냐의 차이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추출이 되니까 이거는 네. 오히려 자율성이 더 늘어난다. 라이트 로스팅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라이트 로스팅 에스프레소가 처음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트리플 바스켓에 업도징을 해서 25g, 28g, 누군가는 30g 넣어가지고 리스트레토를 추출한다. 그렇게 한 잔을 만든다 하는 게 한때 유행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그라인더의 품질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게 다양한 툴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손 탬핑 해봤자 기계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또 수평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압력이 안 걸리는 겁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다 줄줄줄 흐르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부피를 더 늘리는 거다. 그러면 이게 층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더 많은 압력을 이제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시큼털털하고 이제 떫고 약간 묘한 쓴맛이 나고 아메리카노 만들면은 또 이제 떫고 스파이시하고 향도 별로 없고 단맛도 없고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이제 커피가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자. 그러면 최상의 품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자율성으로 늘어날 수 있다. 더 적게 도징을 해서 제가 원하는 맛을 타겟을 할 수 있고. 크레마가 있으면은 특히나 크레마가 타이거 스킨이라고 하잖아요. 예쁜 이제 황금색 배경에 이제 까만 줄무늬가 있는 맛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이제 많이들 이제 경험하셨다시피 이제 크레마가 얼마나 이쁜가와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가는 이제 별개의 이제 문제이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확실히 크레마가 보기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생각이랑 실제로 뭔가 이제 마음 가는 거랑 좀 별개의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끔 추출하면서 크레마가 제대로 안 나오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요? 네, 크레마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크레마가 특히나 라이트 로스팅 커피는 잘 안 나오죠. 형성이 잘 안 되죠. 가스도 별로 없고, 크레마는 이제 가스를 여러 가지 지방 성분들이나 멜라노이딘이나 다른 성분들이 감싸고 있는 구조니까 가스가 별로 없는 원두는 크레마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라이트 로스팅 커피는 크레마가 굉장히 얇고 색깔도 되게 연하고 이거 추출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또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생각을
이건 하나의 고정관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맛있는 커피를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하나의 그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이제 크레마 너무 색깔보다는 이제 추출 비율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 우리는 마시는 거니까요. 보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 써먹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신경을 또 안 쓸 수는 없는 게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크레마가 있는 거를 또 좋아하니까 이게 또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진 부분이긴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계속 뭐 커피를 여러 잔씩 추출하면서 세팅을 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바리스타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디게싱이 충분히 되고 이제 뭐 머신이나 그라인더 관리가 충분히 되고 뭐 환경도 이제 충분히 이제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면은 굳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 잔씩 계속 추출 바꿔가고 이제 레시피 바꿔가고 하면서 세팅을 잡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원두 자체가 안정적이니까. 즉 디게싱이 어느 이상 되어줘야 돼요. 이제 커피 케이크의 압력의 저항이 점점 줄어드는 셈이 되니까. 이거 뜨거운 물 닿으면 공기가 팽창하잖아요. 그러면서 압력이 빵 만들어지는데 그게 팽창할 만한 가스가 더 줄어드니까 분쇄도가 더 굵어지는 효과가 나게 되는 셈인 거죠. 압력이 줄어드는, 저항이 줄어드는. 네, 그래서 계속 도징을 더 해주거나 아니면은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주거나 이제 그 얼마나 조정을 해줘야 될까를 바리스타가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세팅을 잡게 되는 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3주 또는 저는 4주 이상을 권장드리긴 하는데요. 배전도랑 상관없이 이제 그 정도로 가스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맛도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어제 추출한 거, 오늘 추출하는 거, 내일 추출하게 될 거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런 조건 하에서는 바리스타가 굳이 추출의 안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세팅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수고로움을 좀 많이 덜 수가 있겠죠. 그럼 hen크님 지금 디게싱 보통 어느 정도 하는 편이죠? 저는 5일에서 열흘? 실제로 매장 운영하시다 보면 디게싱 지키기 좀 어려우시죠? 아니요. 부지런하시네. 손님이 많이 안 와서. 네, 그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동문동에 가실 일 있으시다면 로이커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 연습시킨다고 뭐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거 한번 해봐도 돼요?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론을 끝나고 이제 실습 시간 커피가 어떤 커피예요 지금? 네, 커피는 이제 콜롬비아 우일라제게 산 비센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에서 이제 아루시라는 품종 워시드로 재배된 겁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랜드레이스 쪽의 이제 품종이고요. 이제 그만큼 향이 이제 섬세하면서 산미가 이제 달콤하게 나오는 커피입니다. 라이트 로스팅에 이제 딱 좋은 커피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로이커피랑 좀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EK43도 이제 갖다 놨고 비슷한 스펙의 원그룹 머신도 하나 섭외해가지고 지금 세팅해놨거든요. 잘 넘겨서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걸로. 도징링에 그라인딩 된 원두를 도징을 하고 이 침칠봉만 사용해서 조금 디스트리뷰션을 해주고 탬핑하는 거를 좋아해요. 원래 제가 하던 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균형 있게 분포가 될 수 있게.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1대2 비율을 먼저 추출을 해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얘가 갖고 있는 성분을 좀 더 뽑아내고 싶어서 그람수를 좀 더 길게 추출해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47g이네요. 시고 떫은데 우디하네요. 네, 맞아요. 네. 이
그런 뉘앙스가 조금 나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많은 화려한 플레이버들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떫음도 굉장히 강하고 좀 입 주변도 살짝 마르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환경에서 그냥 이제 툴만 바뀌어졌을 때의 좀 뉘앙스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걸로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일단 이제 이 지금 커피 상태가 네. 아로마가 좀 못 나왔어요. 근데 아로마는 못 나왔는데 짧은 시간 동안 물이 이제 쭉쭉쭉쭉 이제 흐르다 보니까 그 일부 구간에서 과다 추출이 이제 같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과수 추출과 과다 추출이 이제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이제 상태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럴 때 더 가늘게 분쇄를 해봤자 더 써지기만 하고 더 우디함도 늘어나기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다양한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제 바리스타들이 좀 더 이제 폭넓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약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분쇄도는 거의 이제 똑같이 했어요. 0.5인가요 지금? 지금 0.7입니다. 진출봉 똑같이 하고 조금 더 들어가네요. 아까 47g이었어요. 혹시 꽃향 나나요? 어떤 것 같아요? 꽃향. 네. 하얀 꽃이 연상되는 게 느껴지시는지. 어렵네요. 아카시아나 자스민 향이 나는데. 아카시아나 자스민 좋겠습니다. 한번 먼저 드셔보시죠. 네. 여전히 시기는 한데 그래도 플레이버가 많이 받쳐주면서 상당히 이제 밸런스가 좀 좋아졌고 좀 에스프레소 마실 느낌이 이제 납니다. 쓴맛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조금 살짝 떫은 뉘앙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빛이나 이런 것들도 좀 미세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움찔움찔 하거든요, 지금 얘가. 그리고 플라워 계열의 그런 뉘앙스들이 조금 이제 느껴져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채워지고 갖춰진 듯한 굉장한 좀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추출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이트 로스팅 커피가 밀도가 높다 보니까 18g 바스켓에 18g 원두를 담더라도 부피가 작잖아요. 근데 헤드 스페이스가 너무 지나치게 부피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게 나오게 되고 맞아요. 커피 폭도 너무 얇아지니까 좀 바리스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번에 딱 보면서 든 생각이 아까 0.5에서 1g 정도 더 담으면은 이 바스켓에 딱 적당한 그런 부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18g을 도징을 해보면서도 느꼈던 게 헤드 스페이스의 공간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은 18g을 담았지만 이 바스켓에서 이 원두는 좀 다운 도징이 된 느낌이 드는 것 같다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도징을 채워줌으로써 이제 저항값을 만들어주면서 가져가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9g. 근데 차이가 처음 나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진짜 꽤 많이 났어. 진짜로 이게 촬영이 아니라 진짜 꽤 많이 났어요. 좀 유의미한 차이가 느껴져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제 레벨링 툴에 대한 전 선입이 깨졌어요. 조금 깨졌어. 네. 뭐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 진짜 좀 깨졌어, 진짜로. 왜냐면은 이거 사용함으로써 그 시간대가 늘어나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과정이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손님들이 나 커피 엄청 늦게 준다고 이렇게 또 혼내시거든요, 저. 커피 하나 나오는데 왜 10분이 걸리냐고 그러면서 혼내시는데. 확실히 조금 더 저항감이 생긴 것 같아요. 다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것 같은데? 19초.
저 근데 진짜 예술이지 않아요? 좀 이렇게 좀 맞추는 거? 네. 오히려 그런 플라워 계열의 그런 향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인텐스도 올라가고. 네, 아까 추출까지 느꼈을 쓴맛이나 떫맛도 상당히 많이 감소해서 그래도 섬세한 커피 쪽에 많이 가까워졌고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주시함도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이제 인텐스가 조금씩 올라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완성도인가요? 그거는 이제 업주께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다듬어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그냥 개인의 욕심이고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먹어봤는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해주신 피치는 잘 못 느꼈지만 이제 플로럴은 굉장히 입안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입안에 지금 꽃이 펼쳐져 있거든요.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납품 받으실 정도의 퀄리티인가요? 그럼 저는 언제든지 얘기해요. 대표님이 거절해요. 납품 안 해준다? 생각 없습니다. 많이 궁금한 것도 여쭤보시고 실제로 이제 레슨까지 받아봤는데 이게 3인 블렌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솔루션 이제 메뉴에 따라서 추출 비율을 이제 다르게 가져가는 걸 추천드린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라떼 순으로 진하게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리테일 그라인더를 시작을 한다면 이제 일관성인 면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럴 때 추출 도구들을 레벨링 툴에 대한 좀 오늘 견해가 좀 많이 열리셨죠? 그죠. 정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추출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깬 것도 있어. 맛 쪽으로 그게 어느 정도 느껴지니까 어느 정도 깨진 게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별로였거든요. 완전히 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다 정도? 자,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로이커피에서 3인 블렌드가 판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로이커피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